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Wait a minute. 수요일 저녁에는 농구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간입니다. 조현일 해설위원, 월간 루키 이동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박재민 위원이 안 왔어요. 네, 정말 가지가지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네. 이 사람들이. 네. 정말 제가 오니까 두 분이 또 오늘 또 안 오셨는데 네. 굉장히 역시 대단한 분들이시구나. 그렇죠. 제가 여기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럼요. 여기는 지금 이 LA 레이커스 앤서니 데이비스 같은 사람들이 많다. 네, 결장이 잦고, 그렇죠. 네, 뭐 저희처럼 이제 칼말론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출전하는 저희가 네. 대단하다고 자평합니다. 내가 없어도 되겠어? 이런 하지만 없어도 된다는 걸 보여줄 이동환 기자입니다 오늘. 그리고 네. 조현일 해설위원. 자,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동환 기자는 이제 다시 한번 함께하게 됐는데 지난주 출연 이후에 좀 뭐 반응이 있었나요? 이야기 들으신 게 있어요? 부모님이 좋아하셨어요. KBS지 네. 않습니까? 네,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셨고 네네. 주변에서는 그냥 말 좀 그만 더듬어라 이런 이야기들 많았습니다. 저희는 못 느꼈습니다. 혹시 손대범 기자한테도 연락이 왔나요? 놀랍게도 네. 단 한마디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요? 진짜 너무하네. 네, 사실 앤서니 데이비스도 그냥 아프면 조용히 사라지지 않습니까? 네. 손대범 선배께서도 그러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언젠가 한번 손대범 기자 전화 연결을 해야겠어요. 이게 본때를 보여줘야. 그러니까요. 긴장 놓고 있으면 안 된다. 네, 위기감을 좀 줘야겠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WKBL 이야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박지수 선수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네, 여제 이 박지수 선수가 복귀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또 이 몸 상태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전격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또 KB스타즈는 박지수 선수가 돌아오자마자 연승을 달렸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 4승 11패를 기록 중인데, 딱 이제 여자 프로농구가 절반을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지수 선수와 KB스타즈가 우리은행의 독주 체제로 좀 다소 흥미를 좀 잃어가던 여자 프로농구 판도에 아주 큰 태풍의 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사실 또 박지수 선수의 부상이 정신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더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이제 코트 안팎에서 많이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네. 이제 지난 비시즌에 그 농구 월드컵에도 아예 참여를 하지 못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비시즌 팀 훈련, 소속팀 KB 훈련도 참여를 못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난달 30일부터 이제 조금씩 상태가 좋아지면서 팀과 동행을 하기 시작했고 최근에 드디어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네. 자, 17일 하나원 큐전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 첫 등장에서 좀 걱정이 된 거 사실이었잖아요. 사실 지난 시간대 이야기 나눴을 때 확실히 그 프로 선수다 보니까 운동을 쉬게 되면 근육도 빠지고 경기 능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현재 활약은 어떤가요? 네, 우선 복귀전에서는 2점 2리바운드 또 7분 58초밖에 뛰지를 못했지만 이틀 뒤 열렸던 신한은행전에서는 18분 25초 그러니까 절반을 뛰지 않으면서도 19득점에 리바운드 7개로 펄펄 날았습니다. 네. 보통 박지수 선수의 컨디션이 좋을 때 약 한 30분 정도 뛴다고 감안을 한다면 본인의 평균 기록을 되찾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고요. 또 무엇보다도 박지수 선수를 보면서 반가웠던 건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사실은 그전에도 포커페이스보다는 굉장히 많이 웃는 유형이었거든요. 웃음이 더 많아졌고 네. 그리고 또 벤치 자원들과의 또 이런 리액션도 상당히 좋았어서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확실히 건강해진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박지수 선수가 일단은 활약을 차지하더라도 코트 안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 팀에게는 또 커다란 위협 혹은 의미가 되잖아요. 단순히 현재 WKBL에서 최고의 센터일 뿐만 아니라 그냥 여자 농구 역사에도 거의 남을 수준의 어떤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KB 같은 경우 지금 박지수가 없는 거 굉장히 부진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박지수의 기량이 한창 컨디션이 좋을 때 경기력이 아니더라도 아마 다른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얻는 위안이나 든든함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렇게 연승으로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이제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은 박지수 선수의 기량은 쭉쭉 올라올 것이고 그럼 이제 KB가 다시 한번 동력을 얻게 되겠네요. 그렇죠. KB스타즈는 또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네. 그런데 박지수 선수가 빠져있는 동안 3점 평균 성공 개수가 6개 팀 가운데 5위.
그리고 리바운드 꼴찌였거든요. 네. 네, 그런데 박지수 선수의 일단 물리적인 높이도 대단하지만 또 안쪽에서 공을 잡았을 때 외곽이 많이 비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 KB스타즈의 약점인 3점이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이제 강점이 될 텐데 현재 플레이오프 진출권이 신한은행과의 승차는 뭐 얼마 되지 않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지수 선수와 KB스타즈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WKBL 순위를 보면서 KB의 남은 시즌을 한번 예측해 볼까 하는데요. 이동환 기자가 순위표 정리해 주시죠. 네, 우리은행이 14승 1패 정말 엄청난 모습 보여주면서 현재 독주를 이어가고 있고요. 네. 자, 삼성생명이 이제 9승 5패 그리고 BNK가 9승 6패로 반경기 차로 2위와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이 7승 8패로 4위 그리고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KB가 지금 연승 달리면서 3경기 차로 5위에 올라 있고요. 네. 그리고 하나원큐가 1승만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KB가 올라온다는 전제 조건 하에 문제는 이제 남은 경기입니다. 사실상 절반이 지나갔어요. 그렇죠. 딱 절반 지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여자 프로농구는 6개 팀 가운데 4위까지 플레이오프 진출을 합니다. 쉽지는 않긴 하겠습니다만 또 신한은행과의 격차가 3경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도 않는데요. 어떻게 본다면 KB스타즈가 4위로 올라갔을 때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4위로 올라갈 KB스타즈가 좀 껄끄러울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또 신한은행이 지금 위치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강팀이긴 합니다만 박지수가 건재했던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KB는 개막 9연승 이후에 1패였고 다시 14연승 달릴 정도로 정말 엄청난 위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KB스타즈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충분히 뒤집기도 가능하다라는 네. 중론입니다. 자, WKBL 이제 시즌 딱 중반이 지났는데 가장 큰 변수가 등장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이런 KB가 내일 1위 우리은행과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KB가 우리은행을 잡게 된다면은 진짜 좀 판도 당연히 순위엔 큰 변화는 당장은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두 팀은 오랜 라이벌이기도 한데요. 사실 KB 입장에서는 지금 연승을 달리고 있지만 이 우리은행을 잡아내는 게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아마도 탄력을 더 받을 것이고 이제 신한은행과 격차를 좁히는 건 당연하고 KB 입장에서는 이 1승이 향후에 우리가 이제 조현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4위로 올라가도 우리은행 잡을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빨리 얻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매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두 분께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경기 어떻게 펼쳐질 것 같아요? 양상이? 먼저 하시죠. 네. 저 먼저. 네, 그렇습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내일은 우리은행이 이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일단은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박지수 선수의 컨디션이 아직은 이제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은행이 사실은 이제 독주 체제를 이어오면서 사실 선수들이 약간의 동기부여가 약간 떨어지는 면이 최근에 현장에서 들린 이야기는 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KB전 특히 박지수가 돌아온 KB를 상대한다. 그러면은 이제 현장에서 감독님들이 가장 강조하는 건 좀 정신적인 응집력이거든요. 이게 아마 좀 좋아질 것이고 선발을 오래 맞춰온 멤버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도 우리은행이 내일 경기는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주현일 위원? 저도 사실 우리은행이 이길 것 같긴 한데 저는 진짜 한 포지션 공격권 하나 차이 한 점 두 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동기부여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갖고 있는 또 패를 꺼내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데 또 우리은행은 또 아산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KB스타즈가 지더라도 그냥 곱게 물러나진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기가 이제 22일 내일 열립니다. 자, 굉장히 좀 여자 농구 판도가 재밌어질 것 같아지는 느낌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프로농구 2경기가 진행 중인데요. 어떤 경기가 진행 중이죠? 네, 일단 이제 여자 프로농구에서는 삼성생명과 하나원큐가 경기를 진행 중입니다. 사실 이제 이 두 팀의 순위나 최근 경기력 보면은 삼성생명이 굉장히 압도할 것 같은데 막상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은 6점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방금 전까지 2점 차였다가 삼성생명이 달아났고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한 2분 20여 초가 남아있고 6점 차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KBL 경기 상황도 볼까요? 네, 서울 SK가 대구 원정에서 한국가스공사에 78대 69로 앞서 있습니다. 3쿼터까지는 아주 팽팽한 접전이었는데 4쿼터 득점만 놓고 봤을 때 서울 SK가 17대 11로 이 한국가스공사를 압도했고요. 그렇네요. 현재까지 김선영 선수가 18득점 그리고 최준용 선수가 어시스트 5개 자밀원이가 리바운드 9개로 팀을 승리로 이끌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야.
사실 SK하고 가스공사가 지금 앞선 두 번의 경기에서 1승 1패로 서로가 굉장히 팽팽했는데 지금 SK는 최준용 복귀 효과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최준용 선수 지난 시즌에 정규 시즌 MVP를 차지했던 선수고 사실 뭐 챔프전에서도 MVP 타도 이상하지 않은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는데요. 이 선수 오면서 SK가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네. 원래 이제 포워드 라인에 좀 불안정이 많았는데 이 선수 오면서 수비, 공격 모두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스공사는 그런 반면에 현재 2연패에 빠져 있죠. 네, 뭐 한때 10경기 8승 2패 페이스였는데 최근 2경기를 모두 다 패했습니다. 특히나 이 2연패 중에는 뭐 100점 이상 실점하면서 DB에게 또 완패한 경기도 있었는데요. 사실 SK가 외곽 수비에 약점이 있었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가스공사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네. 특히나 뭐 전현우, 이대성, 벨랑겔 이렇게 외곽에서 3점을 터뜨릴 수 있는 선수들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현재까지는 외곽이 잠기면서 열세를 겪고 있네요. 그렇군요. 자, 서울 SK가 상승세를 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순위가 딱 중반입니다. 5위입니다. 자, 그럼 팀 전체 순위를 짚어볼까요? 이동환 기자님. 네, 자 KGC가 16승 7패 기록하면서 여전히 선두에 올라 있고요. 자 현대모비스와 LG가 나란히 13승 9패로 공동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캐롯이 12승 10패 그리고 현재 경기 진행 중인 SK가 12승 11패 기록하면서 4위와 5위를 마크하고 있고 자 가스공사가 10승 12패 그리고 그 뒤를 삼성과 KCC가 10승 13패를 기록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DB가 9승 13패고요. KT가 7승 15패 기록하면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승패 차이가 안양 KGC와 차이 빼고는 약간 많이 좁혀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창원 LG의 기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6경기에서 현재 5승 1패고요. 또 직전 경기 상대는 고양 캐럿과의 홈 경기에서 79대 73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 원정에서도 7승 2패로 상당히 잘 싸우고 있는데요. 이 평균 출전 시간이 30분을 넘기는 선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뭐 벤치 자원들도 동기부여를 갖고 열심히 또 게임을 준비할 수 있게 되고 또 주전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면 그만큼 부상에 대한 위험도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자, 내일 이제 원주 DB 원정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과연 원정에서 승률 80%를 달성할 수 있을지 아주 궁금합니다. 네. 자, 지금 순위를 보면 2위부터 거의 9위까지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고 남아있는 경기 동안 충분히 바뀔 수가 있는데 수원 KT는 좀 그 사정이 달라 보입니다. 좀 뭔가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 팀이 지금 계속 이제 지난주에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변화를 택했습니다. 일단 이제 아직 입국은 하지 않았지만 필리핀 아시아 쿼터로 이제 데이브 일데폰소를 영입을 했습니다. 아마 네. 1월 중 합류가 예상되고요. 이 선수가 필리핀에서 거의 필리핀 호운 이런 이야기를 듣는 정말 스타성도 있고 경기력도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가드진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외국 선수 2명도 모두 교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최근 경기에 출전한 레스터 프로서퍼 그리고 제로드 존스 이 선수 중국 리그에서 뛰었는데 외곽슛 능력이 정말 좋은 선수거든요. 네. 네, KT가 큰 변화를 지금 시도를 하면서 좀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필리핀 쿼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이제 우리 조현일 위원의 영혼의 현재 아바리엔토스 요즘 좀 조용했거든요. 네, 네. 뭐 저도 이제 본의 아니게 또 이 울산 현대모비스의 조현일이라는 이 선수에 대해서 네. 계속해서 제가 또 관심을 두고 보고 있는데 네. 지난 경기가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서울 삼성을 상대로 현대모비스가 패했는데 이 아바렌토스 선수도 2득점 2어시스트에 그쳤습니다. 네, KBL 입성 이후에 최저 득점이었는데 그 직전 경기에서 원주 DB를 상대로 21득점 그리고 어시스트 6개를 뿌렸기 때문에 그 상승세를 이어갈 줄 알았습니다만 좀 부진했고요. 자, 하지만 평균 기록을 놓고 보자면 올 시즌 현재 19경기 나서서 13.4득점 4.8어시스트 네. 아주 훌륭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드린 순간 삼성생명과 하나원큐의 경기는 종료가 됐습니다. 78대 62로 결국엔 삼성생명이 좀 큰 점수차로 앞서가면서 경기가 종료가 됐네요. 자, 그리고 올스타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이 선수 사실 1위 안 하면 이상할 것 같았는데 결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허웅이 지난 시즌에 이어서 2년 연속 올스타 1위를 차지했고요. 네. 개인 통산으로 벌써 4번째라고 합니다. 뭐 명실상부한 현재 KBL 최고의 스타고 무려 14만 표를 이야, 받았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내년 1월 15일 수원 KT 소닉붐 아레나에서 이제 뭐 올스타가 경기가 펼쳐지고요. 특이한 점이 이번 올스타전 덩크슛 콘테스트가 국내외 선수 구분 없이 치러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02-2003 시즌 이후에 이제 20년 만인데요. 출전 선수는 팬 투표와 구단 추천 또 기술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KBL 덩크왕
수원 KT의 하윤기 선수의 야성에 안양 KGC의 렌즈 아반도. 이 버티컬 점프가 어마어마하죠. 네. 그리고 서울 삼성의 이메뉴엘 테리 등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울 SK의 이면택 선수, LG 이광진, 또 고양 캐럿의 박진철, 현대모비스의 최진수 선수가 국내 선수로 나서게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 선수 가운데는 NBA 출신의 론데 올리스 제퍼슨과 또 대구한국가스공사의 유스 은도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모두 다 운동 능력이 뛰어난 선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NBA 소식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네, 수요일의 농구 이야기 주간 농구 듣고 계십니다. 조현일 해설위원, 월간 루키 이동환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NBA 경기 소식도 살펴볼까요? 오늘 5경기가 있었는데요. 조현일 위원이 일단 경기 결과를 쭉 정리해 주시죠. 네, 자, 디트로이트 홈에서 유타 재즈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유타 재즈가 126대 111로 승리를 따냈고요. 자, 위기의 시카고가 마이애미 원정을 떠났는데 113대 103으로 승리를 하면서 4연패 늪에서 탈출했습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뉴욕 간의 경기는 뉴욕이 무려 132대 94로 승리를 따냈는데 네. 골든스테이트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승리를 따낸 건 2013년 이후에 처음이었고요. 그래요? 네, 또 워싱턴과 피닉스 경기에서는 아무도 예상 못한 이 워싱턴의 승리로 마감이 됐습니다. 워싱턴은 두 자리 연패 늪에서 탈출했고요. 멤피스와 덴버, 서부 컨퍼런스를 대표하는 상위권 두 팀의 대결에서는 덴버가 13득점, 13리바운드, 13어시스트를 기록한 요키치의 활약 속에 멤피스를 105대 91로 꺾었습니다. 네, 뭐 일단 특이한 경기부터 짚어봐야 되는데 다 특이합니다. 네, 대부분. 네. 짚어볼 경기가 꽤 많네요. 일단은 뉴욕 닉스가 8연승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뉴욕이 리그에서 가장 긴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연고 라이벌이죠. 브루클린도 6연승을 달리고 있어서 이 두 팀이 동시에 6연승 이상 기록한 게 역사상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물론 골드스테이트가 스테픈 커리, 앤디류 위긴스 이런 주축 선수들이 결장하긴 했지만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골드스테이트를 무난하게 잡아냈습니다. 네, 근데 뭐 아무리 주축 선수가 빠졌다고 해도 거의 40점 차가 났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서부 1, 2위 간의 맞대결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덴버가 홈에서 105대 91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니콜라 요키치가 통산 81번째 트리플 더블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3득점, 13리바운드, 13어시스트였거든요. 네, NBA 역사상 이 기록을 낸 선수가 레리 버드와 요키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저말 머레이가 출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수들의 활약 속에 승리를 따냈고 반대로 멤피스는 올 시즌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홈과 원정 성적의 편차가 큽니다. 네, 이 부분을 결국 극복하지 못한 채 원정에서 14점 차로 졌네요. 네. 자, 그리고 피닉스를 잡은 워싱턴이 가장 눈에 띕니다, 사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 전까지 10연패였어요. 네. 워싱턴이 거의 이번 시즌도 이렇게 끝나는 건가라는 생각이 벌써 들 정도로 부진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4쿼터 중반에 10점 차까지 뒤지다가 갑작스럽게 이 피닉스의 공격을 봉쇄를 하면서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시즌에 정말 놀라운 성장세 보여주고 있는 카일 쿠즈마 이 선수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결과로 인해서 서부 컨퍼런스 1위가 바뀌었습니다. 조현일 위원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서부 컨퍼런스 1위는 덴버 너겟츠입니다. 19승 11패.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똑같은 성적이지만 상대 성적에서 앞섰고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18승 12패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패한 피닉스 선즈가 19승 13패로 4위고요. LA 클리퍼스가 최근 연승 속에 5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세크라멘토 킹스가 16승 13패로 6위고요. 승차 없이 포틀랜드가 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승리한 유타 재즈가 18승 16패로 8위고요. 미네소타 팀버wolves, 댈러스가 9위 10위입니다. 오늘 패한 골든스테이트는 승률이 떨어지면서 11위로 순위가 하락을 했고요. 그 뒤를 LA 레이커스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샌안토니오 스퍼스, 휴스턴 로켓츠가 잇고 있습니다. 네. 자, 동부의 순위표도 이동환 기자가 정리를 부탁해 주시죠. 네, 자, 동부는 1위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네, 미러키가 보스턴을 밀어내고 1위로 올라섰고요. 보스턴이 최근 부진에 빠지면서 2위로 내려갔습니다. 클리블랜드가 21승 11패 기록하면서 3위 달리고 있고요. 그 뒤를 브루클린, 필라델피아, 뉴욕이 정말 작은 승차로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틀랜타, 마이애미, 그리고 인디애나, 토론토가 나란히 7위
7위부터 10위까지 차지하고 있고요. 자, 최근에 이제 부진으로 인해서 트레이드 루머까지 나오고 있는 시카고가 12승 18패 기록하면서 11위, 그리고 워싱턴이 12위에 올라 있습니다. 최근 상승세인 올랜도는 13위까지 올라왔고요. 샬럿이 14위, 디트로이트가 1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박재민 씨가 없으니까 이제 인디애나 얘기를 못해서 좀 아쉬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골든 스테이트랑 인디애나랑 붙으면서 이제 골든 스테이트의 부진을 떨어줄 보약이 될 것이다. 반대였어요. 네, 반대긴 했는데 뭐 DTD입니다. 네. 네, 2연패 포함해서 10경기 3승 7패. 그렇군요. 네, 골든 스테이트에게 진 토론토 랩터스 같은 팀들이 이제 문제이지. 네, 골든 스테이트를 이긴 인디애나가 전혀 대단하지 않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외곽 농구, 가드 농구, 볼핸들러 농구의 한계를 지금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침이 깔끔하게 나오니까 박재민 씨의 부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 리액션을 봐야 되는데. 네, 계셨어도 네. 뭐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이래서. 네, 무조건 저는 웬만하면 다 이 스케줄에 맞춥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의 선수들의 활약을 보려면 2주의 선수를 보면 되는데요. 어떤 선수로 결정이 됐습니까? 네, 동부지구는 클리블랜드의 도노안 미첼, 네. 그리고 서부지구는 덴버의 니콜라 요키치가 2주의 선수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미첼 같은 경우는 4경기에서 지난주 평균 32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어마어마한 화력으로 클리블랜드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요키치는 정말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19일에 샬럿전에서 40점, 27리바운드, 10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이게 이 기록을 만든 선수가 60년대 윌트 체인벌린 이후 요키치가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NBA 사무국이 한 시즌 중 가장 심혈을 기울여 짠다는 크리스마스 매치업이 곧 펼쳐지는데요. 어떤 경기가 예상이 되죠? 네, 이제 미국 현지는 25일이고 우리나라 시간은 26일입니다. 네. 일단 새벽 2시에 필라델피아와 뉴욕 닉스의 경기가 열리고요. 그리고 이 경기 끝나면 새벽 4시 30분 LA 레이커스와 댈러스 매버릭스가 만납니다. 또 이 경기 끝나면 아침 7시 미러키 벅스와 보스턴 셀틱스의 이 녹색 대전이 펼쳐지고요. 네. 또 이 경기 끝나고 30분 쉬고 멤피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아침 10시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 끝나면 12시 30분에 피닉스와 덴버 너겟츠의 경기가 펼쳐지는데 저는 멤피스와 골든스테이트 경기를 중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심혈을 기울일 만큼 거를 대진이 없네요. 일단은 그 르브론 제임스와 루카 돈치치 대결이 눈길을 끄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르브론 제임스는 크리스마스에 쉬지를 못하는 선수입니다. 벌써 크리스마스 매치만 16번을 치렀고요. 이번에 뛰게 되면 17번째로 크리스마스 매치 출전 역대 1위에 올라섭니다. 네. 그리고 사실 루카 돈치치는 뭐 르브론 제임스를 이을 천재로 불리지 않습니까? 이 두 선수의 맞대결은 뭐 모든 NBA 팬들이 기대하는 매치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멤피스와 골스의 대결도 당연히 뭐 우리가 관심을 갖겠지만, 근데 커리는 출장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네, 어깨를 다쳤기 때문에 뭐 2022년 올해에는 이제 복귀를 못 하는데요. 사실 뭐 사무국이 제일 아쉬울 겁니다. 그렇죠. 이게 소위 말해서 돈 되는 매치업인데 스테픈 커리가 빠지면서 양 팀의 또 전력 격차도 좀 크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 지난 시즌 이 컨퍼런스 결승에서 골든스테이트가 멤피스를 4대2로 승리를 따냈기 때문에 또 라이벌전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하지만 커리의 부상으로 약간은 맥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렇게요. 자, 이 어떤 점에서 좀 집중해서 본다면 크리스마스 매치 조금 더 즐거울까요? 네, 일단 뭐 미러키와 보스턴은 동부 준결승 리턴 매치입니다. 네, 지난 시즌에 7차전까지 갔었고요. 정말 대단한 명승부를 펼쳤었거든요. 이 두 팀이 또 지금 반 게임 차로 동부 1,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사실 뉴욕 닉스와 필라델피아의 경기는 사실 예년 같으면 그렇게 기대감이 크지 않을 수 있었던 경기인데, 뉴욕이 최근에 엄청난 상승세를 타면서 두 팀 모두 최근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기대를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덴버와 피닉스 역시 서부 강호들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송 말미에 그 국내 KBL 농구도 종료가 됐습니다. 78대 73으로 SK가 가스공사를 5점 차로 결국 이겼고요. 가스공사는 연패, 서울 SK는 연승을 가두게 됐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 매치 이야기하니까 성탄절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 주에 만나 뵙게 되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고 연말에 진짜 뵙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들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주간 농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조현일 해설위원, 월간 루키 이동환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